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시에 있다가 이제 남경으로 왔습니다. 남경에서도 이제 계속 제작을 진행을 하는데 게임 회사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아서 하기로 한 거는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실사 촬영하고 1980년도, 70년대 레트로 감성의 PC방 분위기에서 그 늙은 그 사장이 PC방을 관리를 하는데 자주 오는 그 손님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 얘기를 찍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실사 촬영은 뭐 장군복 같은 거 입고 찍고 저녁에 막 횃불 들고 막 가는 거 게임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곽 쌓기 그러면 뭐 칼 쓰러지면 뭐 저쪽으로 뭐 지원하고 그거는 뭐 문제없이 찍었어요. 70년대 80년대 레트로 감성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 쓰러져 가는 그런 학고방 같은데 아주 낡은 PC방 간판 하나 이렇게 바람에 덜렁덜렁 달려 있고 길거리는 전부 이렇게 흙먼지 이렇게 날리고 이러는 간지잖아요. 7, 80년대가 없는 거야 장소가. 그 남경만 해도 엄청 발달돼 있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남경하고 다른 도시하고 넘어가는 그 경계선 쪽에서 한 군데를 찾아요. 제가 헌팅을 며칠을 다녔어요.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헌팅을 며칠을 다녔는데 약간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개월 따라서 이렇게 산으로 쭉 올라가니까 공장 같은 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철창으로 된 공장이 보이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가 보자. 올라갔더니 아예 내가 찾는 딱 분위기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내려보자. 골목이에요. 산길 골목인데 약간 오두막 같은 게 듬성듬성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단독 집들이 그냥 막 슬라브에다가 먼지 그냥 지나가 다니면서 차들이 뭐 먼지하고 차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골길이니까. 그리고 약간 언덕배기가 있는데 내려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들어가 봤어요. 이제 우리가 사용료 주고 하려고 큰 공장 비슷한데 지나서 바로 한 50m 올라갔더니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며칠씩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막 악취가 그냥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냥 보통 냄새가 아니고 그냥 송장 썩는 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동네 이상하다. 야, 왜 이렇게 뭐 한 거냐? 무슨 오물을 저기 했냐? 왜 이렇게 저거 하냐? 그러니까 애들도 막 컥컥대고 이거 무슨 냄새야? 막 그러고 이제 다 중국 애들이니까. 이제 김 감독도 타고 이제 그리고 또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한 20, 30m 그러니까 2층짜리 연립주택이 또 나오는 거예요. 허름한 아주 남루한. 거기 보니까 그 애들 나와서 놀고 있고 할머니 하나 있고 그러는 거야. 거기도 보면 저가 뭐 인사하고 그런데 그 옆에 또 아주 괜찮은 로케이션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 주인한테 좀 연락해서 우리가 이걸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남자 둘이서 있는데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숫돌로.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여기서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왔어요. 그 밑에서 사는 주인이 왔는데 이 새끼가 우리가 촬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 쓰는 집이야. 안 쓰는 집인데 우리 아시잖아요. 옛날에 구멍가게 보면 이렇게 저기 함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샷다 비슷하게 이렇게 밀면 이제 가게 문 열리고 그러는 딱 분위기거든요. 들어가면 한 7평 정도 돼서 그 약간 전등 하나 달려있고 그런데 완전히 창고로 쓰는 거예요. 거기 뭐 농기구 몇 개 있고 그런데 그거를 6개월 계약하지 않으면 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야. 벌써 돈 냄새를 딱 맡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샘플 몇 개만 찍으면 되는데 6개월 계약을 했어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서 촬영을 이제 저녁까지 하고 뭐 그러고 그 다음날 가고 저기 했는데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요. 저녁에 촬영을 하고 이제 뭐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그렇게 촬영을 하고 이제 거기서 깔판이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이제 우리도 주문하듯이 이렇게 시키면 거기서 이제 와요 라이더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온다고. 산 중턱도 아니고 한 200m 정도 되지. 올라오는데 도시락을 주고 가는데 우리는 이제 더우니까 거기서 이제 그 PC방 간판 뭐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막 우리가 그리고 옛날 거 올드한 것처럼 해서 뭐 흔들거리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러고 그 바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두세 놈이서 올라오는데 이 앞치마 있잖아요. 앞치마가 비닐로 된 건데 팔뚝에 온몸에 여기 피가 다 묻어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 얼마나 놀래. 알고 보니까 그 밑에 공장 있잖아요. 공장이 도살장이었어. 도살장. 소 잡는데. 와 그래가지고
소들이요 올라오면은 다 알아. 막 그러고 오는데 난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백정들인 거야. 백정 마을이에요 거기가. 그 계약하고 나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그 칼도 그냥 얼마나 예리한지 뭐 진짜 부엌칼 같은 건데 거의 그 꼬챙이처럼 하도 이거 갈아서 써가지고 그러니 소들을 얼마나 많이 난도질하고 왔겠냐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그쪽에서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좀 겁이 나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그 칼 만지는 사람들은 좀 무섭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러면 어쨌든 덜어는 좀 방해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찍소리를 못하는 거야. 와서 뭐 찍고 그러면 카메라도 있었다가 뭐 웃고 그러면 오디오가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조용히 하라 그러면 이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좀 나가 있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공포스럽게 촬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생각이지만. 근데 그런 백정마을에서 촬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그 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카이카이가 또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젊은 사장, 그 게임회사 사장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3층에서 우리 사무실이 있었고 그 옆에 게임회사 사무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주 그쪽 사무실에 가서 얘기도 하고 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느낌이 좀 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촬영을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한 달 더 지났지. 거의 한 2달 됐을 때 싸한 느낌이 들게 있었는데 나는 뭐 어쨌든 심증은 없으니까 물증은 없으니까 그냥 심증만 가는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촬영하고 내일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난 눈치를 딱 같이 이게 무슨 또 사단이 벌어지는구나. 보니까 카이카이 그 밑에 스탭들 그 다음에 이 김 감독 그 다음에 내가 양주에서 천롱이라는 그 새끼 감독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요놈들이 다 나만 빼고 회의를 했는데 카이카이가 주동이 된 거야. 결론이 뭐냐면요. 나 없어도 지네끼리 찍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야. 그 얘기를 게임회사 사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 월급이 워낙 셌기 때문에 걔네들 10명 월급이 나 하나야.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니들도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된 거야. 귀가 얇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더더욱 결정적인 거는 김 감독 놈이 그 회의에 참석했었어. 근데 걔가 중국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들어요. 거의 80%. 근데 이 새끼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나한테라도 얘기를 사실은 당신 없었을 때, 형 없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카이카이를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게임에서 사장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되는 게 맞는 거잖아. 완전 다 쓰레기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카이카이는 나를 3번을 배신을 했지. 이 김 감독이란 놈은 내가 2번 기회를 줬지. 그런데도 지네들이 다 꿍짝대가지고 김 감독이 또 옆에서 그랬대. 뭐 찍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지. 뭐 이지라라고 지가 이제 맞춰주겠다 이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나는 김 감독을 내가 스트레스를 줬지. 왜냐면 2번째잖아요. 2번 약속을 어긴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지. 또 잘린다고 그럼. 그럼 가서 또 월세 걱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왜 드론 연습도 저거하고. 그리고 낮에 더워서 안 나가면 좋으는데 사무실에서 포커스 연습이라도 하란 말이야. 카메라도 2대를 사줬어요. 그러면 포커스 3m, 1m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커스 인아웃도 해보고 연습을 안 해. 실력도 좆도 없으면서 경력만 존나게 많어. 경력만 경력이야 경력. 경력이 무슨 중요해. 실력이 중요하지. 그냥 계속 잔소리하니까 이놈도 이제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편안하게 좀 있고 싶으니까 그쪽 지네들끼리 회의하면서 있었던 일을 나한테 전달을 안 한 거야. 이제 투자자 사장이 그럼 니네들끼리 해볼래? 그냥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김 감독을 부른 거야. 김 감독을 불렀는데 김 감독도 묵시적으로 뭐 맞춰주겠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리는 형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쯤에 환멸을 느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이제 언젠가는 이제 곧 다가온다 이랬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참에 나는 이제 중국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너무 짜증난다. 사람의 배신감을 느껴서 진짜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그거를 촬영을 좀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다.
내가 그러면 양주로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애들끼리 한번 해봐라. 그리고 안 되면 날 불러. 그러니까 사장하고 화나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회의를 좀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촬영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달 정도만 쉬면 어떻겠느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미친 척하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좋은 생각이야. 나도 너무 피곤했어.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됐는지 생각 얘기해봐. 어떻게 됐겠어? 회사가 또 망했을 것 같은데요. 저 간지 20일 만에 1,000원 잘렸습니다. 1,000원. 왜요? 지들끼리 찍을 수가 있나? 찍어가지고 나온 거 그 게임회사 사장이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 만진창이거든. 1,000원 잘렸어. 한 명도 안 남기고 1,000원 딱. 그 사장도 확실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애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늘이었다는 거를 몰라 병신들이. 햇볕을 내가 맞고 있었다는 거를 모르는 거야. 지네들은 쉬고 있었으면서 내 그늘 밑에서. 나가니까 걔네들 다 한대지 뭐야. 20일 만에 1,000원 잘렸어. 다 잘렸어. 이 제작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다시 콜이 옵니다, 저한테. 어쨌든 실사는 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콜이 와. 그래서 내렸어. 1.5배 아니면 2배 주지 않으면 나 안 간다고. 배짱 튕기는 거죠. 왜냐면 배신했잖아. 그래서 1.5배로 쇼부를 봐가지고 제가 다시 갑니다. 가는데 요번에 애들 다 빼고 방송국 팀 애들을 꾸려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천롱이라는 애, 그놈은 내가 데리고 가요. 왜냐면 걔는 그래도 덜 배신했었는데 걔는 괘씸죄가 뭐냐면 나한테 전달을 안 한 게 괘씸죄지. 걔가 주모자는 아니야. 그래서 걔는 데리고 가. 그리고 방송국 팀들을 꾸려서 가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일을 같이 합니다. 한 달 정도 일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 제가 있으면서요. 내가 얘기를 했어. 나는 이제 중국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월급을 통장에 넣어주지 말고 현찰로 달라고 그랬어. 명언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6만 위안씩 받았어요. 거기서 한 달에. 6만 위안이면 얼마예요? 한 1,200 정도. 그때 그 정도 됐었어요. 환율이 190 몇까지 올라갔으니까. 1,200을 받으면서 차 제공받고 나는 돈을 쓸 게 아무것도 없어.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도 내가 식사하는 거는 다 회사에서 다 처리해줬어. 그러니까 6만 위안 받았죠. 6만 위안이면 빨간 게 다발로 6개예요. 이만큼씩 줘. 이만큼씩. 예? 그거를 현찰로 주는 거야. 아니 법인에서 어떻게 그걸 현찰로 줘. 근데 그건 나만 주는 게 아니고 다 애들을 현찰로 다 줘. 난 그때 딱 첫 월급 내가 물론 달라고 그랬지만 월급 받을 때 나는 감이 딱 꽂혔어. 이거 뭔가 정상이 아니다. 구속이 됩니다. 이놈이. 게임회사 사장이. 그리고 저도 저뿐만이 아니고 있었던 애들도 공안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게임 회사가 아니에요. 게임 회사지. 근데 뭐냐면 돈 세탁했어 얘가. 그러니까 뭐 토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회사에서 돈 세탁을 맡은 놈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게임 회사로 포장은 됐지만 사실은 걔네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쩐지 얘네들 게임 회사에 들어가면 얘네들은 탱탱 놀아. 7놈, 8놈들이. 일을 안 해. 그럼 너희들은 일을 안 하냐? 그렇게 자기는 영업팀들이라 괜찮대. 각 지서에서, 각 도시에서 올라오는 것만 데이터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났지 나는. 그래서 결국엔 구속이 돼가지고 몇 년 살아요 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구속이 됐고 그때 자유라고 그래서 격리 여자도 같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그 간부들 걔네들도 구속되고 그래서 젊은 애들인데 다 구속됐어. 아니 그러면 뭐 감독님하고 감독님 세팅한 직원들은 뭐 이상 없었고요. 아니 우리는 월급쟁이니까 걔네들은 몇 년 동안 그렇게 팀을 이뤄서 간 거고 우리는 몇 개월 일한 거잖아. 그 공안에서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지. 우리는 영상 제작 팀이고 걔네들은 자금 관리 세탁 다 지네들 대포 통장 만들어서 움직이고 걔네들은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거고 우리는 그냥 밑에서 다른 일 제작한 거니까. 중국도 공안들이 바보니 딱 조사해보면 바로 나오지. 연관도 아무것도 없고 카톡 같은 거 다 까지. 그래서 그 위챗 같은 거 다 까서 걔네들 보면 나랑 그 돈에 관계되는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원의 중국 생활을 20년간의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아침 제가 10시 비행기인가 11시 비행기인가 그랬는데 남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뜨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중국 안 온다고. 제가 20년 동안 인생의 3분의 1인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가 뜨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여태까지 있었던 내 인생이 주마등이 쫙 필름으로 져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생활이 대단원의 중국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파란만장하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겠지만 한 10명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고요. 계속 도전할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환경 탓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꾸 소극적으로 살아봐야 내 손해입니다. 자꾸 개척하고 힘내고 또 계속 도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때까지는 즐겁게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서울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은퇴해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